여러분, 드디어 러시아가 정신이 나가버렸습니다. 괜히 잠자는 사자 한국의 코털을 건드리자 이제는 갑자기 저자세로 나오는 중인데요. 대체 이게 뭐 하자는 짓입니까? 완전히 무너질 상황에 놓여 울상을 짓고 있는 러시아. 이제 제정신이 아닌데 싶은데요. 이 정신 나간 놈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키고 북한, 중국과 가까워지더니 이제는 결국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푸틴이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세요. 우리는 최신 핵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생산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미 사령부에 관련 지침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냐고요? 중거리 핵미사일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세계 평화는 개나 줘버리겠다는 거죠. 하지만 이에 우리 대한민국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국방부는 강경한 자세로 대응했는데요. 세계를 우롱하는 이 국제 깡패들을 더 이상 말로서 설득할 시기는 이미 한참 전에 지나갔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더 이상 협상과 설득이 아닌 직접적인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포항해군항공사령부에 P-8A 해상초계기를 배치했습니다. 이 전투기는 러시아 극동지역 움직임을 낱낱이 파악할 수 있는데요. 거기다 한미가 공동으로 B-52 전략폭격기까지 들여오겠다고 합니다. 이 전투기는 한국의 군사력에 있어 의미가 큰데요. 왜냐하면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전투기이기 때문이죠. 러시아 불곰 녀석들 이제 어떻게 할 테죠? 겉으로는 의연한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현재 푸틴을 비롯한 러시아 지도부들은 하루하루가 살아도 사는 것 같지가 않은 기분일 겁니다. 러시아가 막 나가기 시작하자 심지어 중국도 불편해하고 있는데요. 당연하죠. 우리가 강해지는 걸 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하지만 러시아가 점점 더 위협적인 자세로 나오자 자연스레 한미 동맹에 힘을 실어주고 있고 한국의 군비 증강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 푸틴이 서방은 물론이고 같은 친세력들에게도 위기감을 느꼈는지 중국에 찾아가 비비적거리고 있습니다. 전략 동반자 조약이라도 맺어보겠다고 애걸복걸하고 있지만 중국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서방과 한국을 적대시하는 안보 체제까지 구축을 원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러시아, 이제 완전히 외톨이가 되고 있는 건데요. 활활 타오르던 불꽃이 이제는 꺼져가는 촛불 신세가 되어버렸군요. 북한은 또 어떻습니까? 최근 미사일 발사에서 또 실패했다면서요? 그러고는 뭐라고 합니까? 다탄두 능력 확보를 위한 성공적인 시험이라고 하자 전 세계가 이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속이려고 그러는 걸까요? 언론 탄압과 독재 정치로 북한 시민들의 눈과 귀를 속일 수는 있어도 우리들을 상대로는 어림도 없는 짓이죠. 전문가들 말로는 북한의 미사일이 아직 걸음마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중입니다. 어린애 장난감 수준의 미사일 가지고 전 세계를 협박하려 들다니 참 가소롭기 그지없는데요. 게다가 미국은 이런 북한을 보고 가만히 있지 않고 있습니다. 괌 기지에 극초음속 미사일 배치를 완료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정말 얼마나 무서운 놈인지 설명해보자면 이 미사일은 평양 상공까지 1분 15초면 날아간다고 합니다. 김정은은 이제 숨 쉴 틈도 없이 날아올 미사일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데요. 러시아와 북한은 이제 전 세계를 적으로 돌리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국민 76%가 러시아를 싫어한다 합니다. 푸틴의 신뢰도는 고작 7%밖에 안 되죠. 물론 이런 여론은 한국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 그 누구에게 물어봐도 러시아와 중국, 북한 같은 독재 국가들에 대한 혐오감이 극에 치달아 있는데요. 이들은 이제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 G20 국가 중에서 중국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러시아를 적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트럼프는 최근 또 놀라운 폭탄 발언을 했는데요. 다시 한번 한국의 핵무장에 힘을 실어준 것이죠. 트럼프는 한국의 핵을 배치하는 것은 미국에게 가장 유리한 일이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최근 눈에 뵈는 것 없이 이곳저곳 시비를 걸고 다니는 북한과 러시아의 상황을 노리고 있는 것이 바로 트럼프입니다. 그는 한국과의 동맹 관계를 강화하겠다고 선언하며 지지율을 올리고 있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내에서는 트럼프를 향한 불신이 팽배해 바이든이 이기길 바라는 국민들이 많았지만 최근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오히려 한미 동맹을 더 견고히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 트럼프일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스트레이트 타임스는 트럼프 정책 공약의 말을 인용하며 트럼프 후보는 재선을 하면 세계적인 긴장 완화를 향해 군사, 경제, 외교 협력을 추진하는 한국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는 과거 본인이 직접 연설 중에 한국에 핵을 배치하는 것은 미국에게 가장 유리한 일이다. 미국은 자국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의 핵 개발 혹은 배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한국은 우리의 동맹국이자 동북아의 가장 큰 키카드다. 한국은 미국의 뜻에 위배되지 않게 핵을 사용할 것을 알고 있다라며 한국의 핵 배치는 국제사회에 오히려 필요한 요소이고 이는 미국에게 큰 이익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미국이 우리의 핵무장을 지지한다니 마치 세상이 뒤집어진 것 같은 일입니다. 또한 한국이 핵을 가지게 될 시 통일이 더 빠르게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동안 한국은 최대한 북한을 한민족으로서 대하며 평화적으로 해결하려 했지만 김정일과 김정은 같은 더러운 독재자들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하여 오히려 한국을 이용해 먹으려고만 하려 했죠. 또한 최근에는 또 다시 러시아와 조약을 맺으면서 씨알도 안 먹히는 위협을 해
자신들에게 관심을 보내달라며 안간힘을 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만약 한국이 핵무장을 하고 북한을 강경하게 대응할 시 그들의 오만방자한 태도가 사라지고 점차 한국에게 꼬리를 내리게 될 것이라는 얘기죠. 하지만 물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북한의 붕괴가 반드시 우리에게 유리한 상황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붕괴할지라도 무조건 대한민국 영토가 되는 것은 아닌데요. 왜냐면 대한민국과 북한은 별개의 국가거든요. 통일은 우리의 염원이고 북한도 늘 통일을 표어처럼 내세우지만 현실적으로는 두 개의 다른 국가라는 것이죠. 오히려 더 복잡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북한 지역에서는 엄청난 혼란이 일어나고 거기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 대한민국 자체가 물리적으로 피해를 보거나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발생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한데요. 특히 중국은 북한 붕괴 시 자국으로 유입될 난민들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략 물자 상호 교환이라는 측면에서 최근 북한과 러시아가 관계를 맺었지만 이 과정을 가장 싫어하는 것은 어느 나라일까요? 대한민국일까요? 아니죠. 미국일까요? 아니죠. 중국이죠. 중국은 이미 북한 붕괴 시 지역 분할 계획까지 세워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중국은 한반도, 특히 현재 북한 지역의 영토를 어떤 식으로 분할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되어 미국에서도 그 계획을 알고 있었고 또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민족의 통일을 방해하고 대한민국의 생존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북한을 윽박지르되 최대한 조심스럽게 접근하여 중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이 끼어들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하는데요. 결국 우리는 다각적인 외교 전략을 펼쳐야 합니다. 미국과의 동맹 관계는 강화돼 일본, 중국, 러시아와도 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동시에 중앙아시아, 몽골, 베트남, 인도 등 주변국들과의 협력도 강화해야 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 우리의 외교적 입지를 넓히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우리는 자주국방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핵무장 여부는 신중히 결정해야 하겠지만 최소한 핵 옵션은 열어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재래식 전력도 꾸준히 강화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국제사회에서 발언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러시아의 도발, 북한의 위협, 미중 갈등 등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합니다. 하지만 이는 위기인 동시에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슬기롭게 대처한다면 진정한 강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세계에서 이미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는 초강국 중 하나이죠. 이미 전 세계에서 9위에 자리한 국력을 지니고 있는 국제질서의 중심부에 있는 나라인데요. 결국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강대국의 눈치를 보며 우리의 운명이 좌우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제 정세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젊은 사람들은 왜 통일이 필요한지, 분단이 되면 안 되는지, 그리고 왜 북한의 붕괴가 갑자기 발생하면 안 되는가에 대해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정말 심각히 고민해야 합니다. 통일은 단순히 민족의 수건을 이루기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필수 조건인데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힘을 믿고 우리의 미래를 우리 손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주독립 국가의 모습이며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일 것입니다. 최근 국제 정세가 혼란스럽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은 이 난관을 헤쳐나갈 능력이 있는데요. 과거 우리 민족은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번에도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 더 나은 대한민국, 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시다. 오늘의 뜨거운 감론을박이었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뜨겁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